네, 앞으로 연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인연 때문에 이 영화를 미리도 이렇게 소식도 듣고 있었을 테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겠지만, 배우님께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단순히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강점이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이런 영상미를 본 적이 참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99년에 처음 연기 성업 이 시스템 안에서 연기를 시작해서 2000년 1월 1일에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정도 영상미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종종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사라졌죠. 이제는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을 떠나서 많이 사라졌는데, 정말 이런 영상미를 본 게 참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 촬영을 또 제가 아는 친구가 했다니 얼마나 또 제가 뿌듯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좋았고,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배우들의 앙상블이었어요. 그 앙상블이 배우 한 명 한 명이 다 잘한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감독은 누구지? 신인인데 이 정도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는 건 너무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캐스팅도 너무 좋아서, 저는 캐스팅 잘하는 감독은 정말 거의 실패가 없다고 봐요. 그 감독 역량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합한 캐스팅들을 보면서, 특히 저런 사위 캐스팅 이런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배우들 보는 재미가 굉장히 꽤 컸던 것 같아요. 네. 문소리 배우님이 조목조목 짚어주신 이 부분이 장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강승호 배우님은 이제 영화로는 많이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장 경험도 이번에 가장 많이 했을 텐데, 강태호 배우님은 이제 대배우 문소리 배우님의 제자로서 많은 영화 현장을 경험하면서 참 이 현장 유난스럽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덕션을 독립영화라는 한정된 어떤 재원 안에서 해내고 있고, 사실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세 계절을 거쳐가면서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담으면서 그 안에 지금 배우님 말씀하신 앙상블 연기를 녹여냈잖아요. 어떤 현장이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었을 때 이제 계절이 3개가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저예산 프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20-30회차 한 2달 정도 촬영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네. 합천에서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사실 배우의 앙상블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 생길 수가 없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앙상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 시간들이었고, 워낙 그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한 마음으로 촬영장에서 임해주셔서 즐거운 현장, 계속 추석 같은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석 영화. 감독님, 근데 이 프로덕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굉장히 감독님이 좀 밀어붙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인 감독으로 굉장히 야심이 강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좀 실현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하셨고? 신인의 패기라기보다는 신인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던 거죠. 앞으로 계절 이런 거 안 찍을 거고요. 많은 걸 또 깨달으셨군요. 네, 이렇게 비효율적인 프로덕션이. 그리고 배우분들이 참여해주신 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 작품에 어떤 열정이 있으셨고, 저희는 빨리 도장을 찍어야 이제 합천으로 이제 모시고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딱히 무언가를 노력한다기보다는 약간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놀러도 다니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랑 제작진이 한 게 있다면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카메라라는 게 있는 그대로 찍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워져야지 그게 좀 진실되게 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승호 배우님은 사실 영화 현장이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이런 곳인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이었는지. 일단 영화 작업 자체도 저한테는 익숙치가 않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보통은 저 연극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것도 되게 새롭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작업을 했었을 때는 사실 큰 뭐랄까 제가 그 경험이 많이 없다고 해서 부자연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감독님을 비롯한 연출부와 제작부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장 컸던 건 밥을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그래서 합천에서 늘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밥들을 먹었었던 것 같고 근데 고기가 진짜 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싸고 정말 맛있고 거기 아마 흑돼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맛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낮에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색하네. 네. 많이 달라 보이나요? 네,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보면서 계속 공연했는데 갑자기 네. 연기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낮에가 우리가 연기하고 온 거구나. 그치? 근데 지금이 왜냐면 그 공연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했으니까 이제 그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막 좀 삐딱하고 어두운 데거든. 네, 그래가지고 제 방에 찾아와서 내가 약속을 하고 오라고 이러다가 막 뭐라고 하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다른 강승호를 보니까 놀랍네요. 네. 아니 사실 그 오정민 감독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잘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배우 강승호를 이 스크린으로 데려온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들면서 앙상블을 캐스팅을 하면서는 조금은 모험적인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손이라는 이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 역할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조망하는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면은 다른 캐스팅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경험이 없는 배우를 그러니까 영화 쪽으로는 경험이 없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소는 대중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으로부터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강승호 배우는 일단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저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리고 캐스팅 도중에 강승호 배우가 친하니까 강승호 배우가 막 배역을 추천해주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내부 사정이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강승호 배우에게 고민했던 거는 매체를 안 해봤다는 건 하나도 걸림돌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잘생겼던 거죠. 아, 이 집안의 어떤 네. 그런 구성으로 봤을 때 너무 잘생겨서 이게 맞나?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또 그렇게 잘생긴 것만 아니다. 친구가 가진 모습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만 터치를 하면 뭔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못생겨 보일 수 있다? 네, 이 집안에 네, 융화될 수 있다? 뭐 쟤나 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승호를 알게 됐을 때 강승호 배우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그의 불투명함이 좋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끔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강승호 배우는 진짜 딱히 무슨 생각을 한 게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속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좀 속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의 신비함에 또 매료됐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전 태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돋보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가 당연히 어쩌면 배우의 욕망일 텐데 그것보다는 이 작품 안에서 자기가 무얼 쓰여질 건지 자기를 마음껏 던져서 이 작품에서 용기 있게 하려고 했고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많은 캐릭터
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흥미로워해줘서 되게 위험하지만 같이 한번 던져보자라고 네.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네, 문소리 배우님이 진짜, 하실 말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진짜 그 여기 연기 전공 학생들도 꽤 있죠. 네네. 네. 여러 분 계시는 것 태우 씨 같은데요?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모건 프리먼이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 저 옛날 사람이라 DVD로 봤어요. 거기 뒤에 서플먼트 뭐 이런 거 영상에 그런 얘기 한 거 들었던 거 본 거 같아요. 액팅 is reaction이라고. 리액팅이 액팅이지 그냥 액팅은 없다는 식의 얘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같이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잘 하지만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보일 거야. 이거는 근데 연기는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저도 같이 하면서 흔치 않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의 캐스팅이 정말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강성호 배우님 그러면은 좀 이제 그 외모를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일단 먼저 말씀을 들을까요? 글쎄요,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그런 메모라고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질문이 별로다, 그치? 굉장히 건방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그 경험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감독님 말로는 제가 이렇게 리액팅을 이렇게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이 체계와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계획을 하고 한다고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고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담는 방법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가족의 어떤 그 액팅 사이에서 사실은 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왜 저렇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까 좀 처음 영화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배우는 어떻게 이 역할을 해석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손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간 디렉팅이 아니었을까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게에 눌려서 사실은 어떤 걸 행하기보다는 흡수하고 그 안에서 그 자기의 어떤 걸 드러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전에 강성호 배우님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캐릭터를 하면서 배우님은 해석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좀 인물에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장손이라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답답함은 크진 않았던 것 같은 게 저 또한 어떤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기분이 좋은 게 감독님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진이라는 인물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라는 직업을 감독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 보였다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몇 가지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밖으로 나와서 울다가 뚝 그치는 거. 그때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나요? 이 가족에서 이 장손이라는 위치에 서 있는 성진이라는 인물이 그 모두가 슬픔을 느끼고 그 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감각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어떤
연기자로서도 연기로 해서 막 눈물도 흘려보고 소리도 내고 해보는데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감독님께서 이 가족과 잘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배역을 캐스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가족 안에서 가장 좀 겉도는 모든 것으로 겉도는 인물은 아마 이제 그 피를 나누지 않은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매형의 존재, 재호의 존재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아 그래 저 집 딸이 결혼을 잘했네 계속. 사인감으로 괜찮나요? 사이가 잘 들어왔네 저 집에. 아니 그리고 보면서 디테일들이 너무 좋잖아요. 막 네. 아마 살도 찌운 거죠 그때 더. 네, 증량을 부탁을 해가지고 한 10kg 정도 찌운 겁니다. 어머 영화 사이즈에 비해서 증량을 너무 많이 요구하셨다. 그 정도 증량 요구하면은 양이 된 상태인 겁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원래 쪄 있다. 네. 아니 너무 진짜 그 증량을 한 효과를 드러내는 이 영화의 그 웃음을 주는 요소들이 네, 네. 그 증량으로 인해서 많이 그렇지. 일어났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왠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작은 옷을 자꾸 이렇게 빠듯하게 입고 나올까?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 국은 진짜 뜨거웠어요 쏟을 때. 감독님은 뜨거운 걸 원하셨는데 아 그렇게 하면 진짜로 네. 그 사고가 날까봐. 그 인류애가 넘치는 연출팀들이 조금 온도를 낮추자고 해서 느낄 수 있는 미지근함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는 태호 씨 연기를 강태호 배우 연기를 볼 때마다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나를 막 너무 웃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편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그 무슨 영화 전체 관람가에서 만든 단편에서 김초일 감독의 우라카이 하루키 거기에서 등에 미키마우스 그리고 나왔을 때도 전 진짜 한 3일을 자다가 일어나면 그게 생각나서 웃고 자다가 일어나면 그게 생각나서 웃고 태우 등이 생각나서 그랬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배우들이 진짜 많이 다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뭐 한국 영화계에 뭐 큰 족적을 남긴 바는 없지만 배우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는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배우의 다양성을 넓히는데 네 근데 정말 그 자기 개성을 그대로 간직한 자기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근데 그런 다양한 배우들이 저는 영화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고도 강태호 배우한테 처음 한 얘기가 태호야 너 연기 계속 할 거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 바람을 얘기했을 만큼 정말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평을 교수 때려쳤어요. 지금은 그냥 네 동료로서 하는 말. 그 아마 이제 뭐 성진이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재호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있었던 어떤 시기들을 지나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혹은 찾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재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문화에 되게 익숙합니다. 며칠 전에 지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어를 놓는 위치까지 똑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아와서 이 장손이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을 때부터 어떤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긴 했었습니다. 돈베기 놓는 네네. 문화. 돈베개 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좀 인물도 풍경 안에 있는 것처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큰 스크린으로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만약에 큰 화면으로 보였을 때 제가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의 관계성을 부여하면서 제가 만난 모든 사위들을 생각했어요. 사위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보고 오셨죠? 모든 사위들은 말이 없습니다. 잘 먹고요. 잘 먹어야 되죠.
이 영화 안에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눈 사람과 나누지 않은 사람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사실 재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감독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좀 블랙 코미디적인 웃음으로 그런 그러니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위치 잡기를 영화의 장르와 연결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호가 등장하는 순간은 항상 좀 묵직한 순간에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그 다음 장면에 붙게 마련인데 감독님 재호의 역할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재호를 비롯해서 다른 사위들과도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피로 엮여지지 않은 가족이죠. 그리고 사위가 2명 나오는데 그 동우와 재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우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인 반면에 재호는 그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한 대릴 사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는 캐스팅할 때도 노동력에 최적화된 어떤 임꺽정 하지만 귀여운 임꺽정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그래서 강태호 배우 아까 얘기했지만 살을 혹시나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뺄까봐 밤에 치킨이랑 피자도 보내주고 11월 달에 촬영이 쉴 때 딜리버리라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또 살을 빼야 해서 살을 뺐다가 겨울 촬영을 다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찍어야죠. 다시 한 컷만 찍으면 2컷만 찍으면 되는데 풀샷 2컷. 예. 그런데 이제 형 찍을 거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치킨 피자를 밤에 보내드리고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배우들 보면은 콘티북에 나오면은 이 자기 단독이 어떤지 궁금해서 보다가 이렇게 마킹을 좀 하는데 제 단독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못 쏟아지는 단독이 딱 하나 있는데 사타구니 샷. 이거를 집중 공략을 해야겠다. 테이크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집중 공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촬영 때 강태호 형이 조용히 있다가 그 씬 찍을 때는 이제 오늘 나의 날이다. 오늘은 내가 다 먹는다. 이렇게 저희끼리 뭐 유머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던 사위들에 대한 감각들 그러니까 따지면 사실 남자니까 제사 지낼 때는 집안 여성보다는 위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너서클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묘한 관계 그런 지점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노력하는 또 역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들은 사실 서울 가서 영화한다고 그 부공장에 들어가는 장면조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실질적인 두부공장의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신 거죠? 그 네. 기사 제목이 그 시사회 끝나고 딱 한 컷이 기사가 나왔는데 네. 두부공장 물려받아야죠 이렇게 야심찬 캐릭터를 이렇게 딱 한 장 나왔습니다. 네, 네. 감독님 그 각 축전을 어떻게 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장소는 손을 놓아버린 건데. 일단 장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대리하는 유사아들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과연 물려받을지 안 물려받을지는 윗세대인 어떤 해숙을 보면 어떻게 될지 또 가늠이 되지 않을까? 좀 달라질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저는 좀 답답한 마음도 좀 그 샷은 너무 할아버지가 사라져가는 그 긴 샷은 더 오래 봐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 샷이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깝깝한가 좀 생각해보니까 저는 K 장녀거든요. 이 장녀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 그 차미경 배우가 또 장녀잖아요. 네, 그죠. 김시은 배우도 장녀지만 네. 차미경 배우 마음에서 제가 이 영화를 좀 봤나 봐요. 그래서 집에 불까지 질렀는데 영화에서는 별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장손이 돈을 물려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영화가 만약에 주인공이 장손이 아니고 장녀다. 그럼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이거든요.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가야죠. 본격적으로 네. 난리가 나겠죠. 집에 불을 질렀는데. 스릴러 호러가 네. 그래서 와 이건 오정민 감독한테 2편으로 장녀를 스릴러로 한번 네. 하자고 해봐야 되나 생각이 들 만큼 장녀들이 어떤 뭐 인스타그램에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써 있는 것도
얌전해 보인다고 시비 걸지만 얌전하게 돌아 있는 것뿐이야 K 장면은 뭐 이런 글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도 되게 경상도 집안이고 보수적이어서 네 그런 뭐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 그런 장소에 나오는 그런 문화들에 저도 익숙하면서도 그 남몰래 억눌러 왔던 네 그 차미경 배우의 마음 네 결국은 집안에 일조하는 건 보태는 건 내가 다 보탰는데 이거는 네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네 그래서 생각이 없으신지 그 만약에 장손 프리퀄로 장녀가 된다면 네 그럼 뭐 어떤 몰랐는데 배다른 고모 역할로 선배님 주 그래서 이제 차미경 선배가 이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감축점 어머 벌써 시나리오를 네. 2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2달 만에 시나리오 보여주는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세자매 감독님은 한 두세 달 만에 네. 시나리오 보냅니다.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언제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이야. 뭐 네 감사해요. 시나리오 뭐 쓰시면 보내주세요. 근데 정말 한 3달 만인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2주 만에 와. 그 2주 만에 오면은 또 생각이 좀 네. 마음 달라지시기 전에 빨리 도전. 좀 바로 네 집이 끝나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문소리 배우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저는 이 영화의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앙상블 캐릭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모였을 때는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과연 그러면은 이 영화 안에서 누가 이 영화에 불을 지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고모였을까? 그러니까 성진의 입장에서 이제 왜 고모였어야 했을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성진밖에 없잖아요. 지금 영화 안에서는 어떤 네 배우님의 얘기도 먼저 들어보고 감독님 얘기도 들어보죠. 감독님 먼저 네네. 죄송한데 본인 질문 아니어서 안 듣고 있어요. 그 저는 그 K 장녀 혹은 그 한국 저를 키워주고 저를 사랑했던 어떤 고모 물론 저희 집 얘기는 아니지만 그녀의 기품이 얼마나 슬픔이 얼마나 깊어서 그 심연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불가해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성진이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성진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면 해숙은 유추할 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마지막에 꼭 고모의 돈인지 아닌지 그리고 수희의 진술대로 큰 고모가 돈을 그렇게 받아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장손이라는 영화는 주장과 진술이 있을 뿐 진실은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역시나 장손이었잖아요. 성진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네. 차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오면 더 반갑고 막 볼 텐데 볼 때마다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안 보인. 애도 지금 원래는 하얗대요. 강승호 배우가 자기 주장에 의하면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본인이 원래는 하얀데 바닷가에서 서핑하느라 탄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도 까만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니 이 영화는 저 주인공 제목도 장소인데 주인공 조명이 왜 저렇게 어두운 거야 얼굴도 잘 안 보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누가 조명 감독이 들은 것처럼 마지막에 해를 딱 이렇게 비춰 자신의 생각을 안에 있는 내면을 사운드 인사이드네. 네. 거의 숨길 틈조차 하나의 그것도 없을 정도로 빛을 정말 거의 때려 박잖아요. 그 순간에 그 빛을 받으면서 낱낱이 자신의 어떤 것들이 드러났을 때 감독님이 알아 강승호 배우의 장점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사실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그 순간 연기를 하셨을 때도 저에게의 목표는 외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햇빛이 났었을 때 손차양을 하는 것도 정확히 콘티에 그려져 있었었고 대본에 써져 있었거든요. 그 손차양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현실과 진실에 대한 외면이라고 받아들여졌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GV 때 질문이 마지막 성진이 통장을 보고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던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건지 사실 저는 입꼬리가 올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저의 그 어떤 영점, 어떤 그냥 무표정을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받아주시는 게 저에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사실 이 영화가 구조적으로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공허의 방화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단정을 짓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또 하나는 과연 이 집안에서 누구의 죽음이 가장 혼란에 빠뜨릴까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네, 그 다른 이제 인물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오면서 이 가족이 가지고 있던 혼란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거는 감독님이 이제 그 실제로 그 감독님 가족의 어떤 개인사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을 그러니까는 두부가 만들어질 때 마치 간수가 빠지고 뭉쳐져 있는 것처럼 했던 것들을 와해하게 하는, 흩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는지 가족의 의미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짚어볼 수 있는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학자가 아니기에 뭐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으면 가족들이 과연 이렇게 멀어졌을까? 우리 집을 지탱했던 거는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시작했었고요. 겉으로 봤을 땐 어떤 묘지를 관리하고 족보를 관리하고 뭔가 뼈대 있는 집안처럼 그 제사를 지내는 굉장히 유교가부장적인 그런 기율, 이데올로기가 이 집안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집안을 온전하게 지탱했던 거는 뭐 공장도 그렇고 집안의 여성들의 어떤 사랑, 헌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배우님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가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머니가 잘 해결하셨겠죠. 현명하게 야 너는 이거 하고 이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다 얘기해놓고 또 뒤로 또 챙길 사람은 챙기고 네 뭐라 그럴 사람 뭐라 하고 일을 다 처리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여성들의 지혜와 노동력과 희생 없이 심지어 네, 가부장제도 이루어지지 없다면 이 지금껏 지탱해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집에서 그 할머니들의 존재를 정말 너무 크게 느끼면서 네 할머니들의 네, 그 그늘 아래 살았었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딱 놔지는 그 컷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어떤 컷들이 지워지지 않는 컷들이 그러니까 뭐 한두 개라도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배우는 생각나는데 그 명확하게 그 컷이 생각나지 않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영화는 몇 가지 컷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 영정사진이 놓아지는 컷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유교 문화와 제사 문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의 와해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그 사진이 처음에 숨겨져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화가 반전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영화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씬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스토리 라인 안에서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문소리 배우의 참여로 진짜 이제 작년까지 확장이 되어야지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영화 바깥의 이야기들을 끌어오고 있고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너무 많이 드셨구나. 네, 저기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서 세 번째 줄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선배님, 문소리 선배님의 인연 중에 하나인데 퀸메이커 때 같이 작품. 아 그랬군요. 얼굴이 그래서 나직다 했더니 저희 선거팀에서 네. 같이 활동했던 네. 네. 그랬던 배우인데. 오경숙 예, 선거운동 예 원팀. 그러니까 진짜 오늘 자리는 이 무대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만듦새 그리고 관객까지 합쳐서 이 모든 인연을 합치면 문소리 배우의 필모그래피 궤적이 나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네, 네 질문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컷은 이제 그 두부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같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 얘기랑 두부 이렇게 채워지는 장면이 이렇게 같이 좀 이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평생 두부를 채우듯이 나는 관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건가 이런 약간 허무함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두부 공장이 배경이 됐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두부라는 음식을 만드는 게 되게 고단한 일이에요.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고 비지를 걸러내서 간수를 치고 그리고 굳으면 틀 안에 넣어서 아주 수많은 순물을 뽑아낸 뒤에 아주 소량의 두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전 유교 가부장제 대한민국의 가족과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면 쉽게 부서지고요. 변질되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게 참 우리네 가족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고소한 향을 풍기던 그 맛있는 두부가 입도 댈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집안의 어떤 영속을 하는 그런 그 생산 수단 중에 하나로 두부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영화에 암전이 되고 나서도 그 두부 공장의 소리가 사운드가 계속 끊임없이 들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첫 두부 공장 그 영화 시작 그 첫 씬 거의 이제 예. 안개가 아니죠. 그 두부 네. 네, 네, 테오 진짜. 안겔로푸스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씬이 영화가 끝났는데 암전에서 사운드가 들리니까 그 씬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질문을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분. 네. 문소리 인연버스 죄송하지만 저는 문소리 아니. 배우님 분산에 그냥 보기만 한 관객이고요. 아, 네, 소중한 인연이십니다. 제일 중요하죠. 저 베테랑 대신 이 영화를 두 번째 본 관객이기 때문에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게 많이 보였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피를 나눈 가족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사이의 또 그 미묘한 차이, 그리고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성진처럼 고향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또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녹아져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두 분이서 그 할머니가 사질 때 이렇게 담배 피면서 숨는 그런 것도 되게 공감도 되고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그런 미묘한 지점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셨거나 노력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고요. 저 사진에,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저 사진에도 없는데 유진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베트남 고모의 딸이. 근데 처음에 보면 할머니가 한국 들어오면 뭐 줘라 이러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중간에 뭐 영어로 통화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 또 이 가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기획할 때 가족의 틀 안에서 가장 되게 다양한
되게 다양한 세대 그리고 젠더 그리고 계급별로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각 어떤 집단을 표상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누구나 자기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나갔고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캐릭터의 구체성을 덜어내서 오히려 뭐 평면적이라고 많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고민하긴 했었습니다. 여기 가족 사진에는 사실 유진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해숙의 남편인 병구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지점이 뭐 제가 뭐 말로 이렇게 푸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왜 그 둘은 빠져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관객들끼리 또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 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곡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정말 그러니까 뒤통수긴 하지만 정면으로 웃을 수 있는 캐릭터는 그 정도 세대차가 나는 캐릭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제사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경애를 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유일하게 좀 세대차를 보여준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문소리 배우님이 한 번밖에 안 드셨나요? 여러분 중에 고르라고 하면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 건국대학교 매체연기학과 20기 연출전공 후배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조금 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건국대학교 졸업작품 장편 이번에 찍었던 거에서 강태우 배우님 삼촌 역으로 한번 연락 드렸었는데 일정 조절 문제 때문에 안 돼서 왜 안 하셨어요? 한번 기억에 남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고요. 잠시만요. 네, 목적 달성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눈길에서 걸어가는 씬 길이도 엄청 길고 사이즈 상으로도 롱샷이어서 많이 인상 깊었고 그 집 가는 길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는데 마지막 씬에 대한 감독님 생각이랑 말씀하고 촬영장에서의 비하인드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일단 엔딩 장면은 원래부터 그 장면이어야 했던 장면이었고, 약간 마지막에 한 세대의 퇴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각들은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관객들이 영화를 복귀하고 음미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좀 더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블랙이 뜨고 엔딩 크레딧이 지나가면 그저 한 편의 영화로 그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객들의 삶 속으로 영화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연출자의 욕심이었던 거고요.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눈이 잘 안 오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2주밖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일 그 지역에 그 계시는 집 로케이션 근처에 사시는 분께 전화를 드리고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눈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전날에 제작팀이 가서 기다리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네.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딴 촬영을 계획하다가 눈이 오면 그 촬영을 접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눈이 내렸고, 저는 눈이 내린 상태를 원했는데 첫 테이크를 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첫 감각은 오히려 너무 낭만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죽는 것 같은 공포스러운 느낌도 날 수도 있겠다.
였고 그래서 두 번째 테이크를 찍었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건 하늘이 나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본 가장 긴 그 엔딩 씬이기도 하고 가장 인상적인 엔딩 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엔딩 씬 혹시 말씀하실? 네, 알겠습니다. 촬영장 에피소드는 배우님들께 추가로 여쭤보신 거 맞죠? 네, 네. 배우님들께 좀 촬영장 합숙하시면서 찍었다고 하시는데 혹시 기억나는 장면에 네, 에피소드가 있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촬영장에서 승호 씨랑 저랑 거의 또래였었어요. 근데 이제 승호 씨가 그 많은 회차를 소화하면서 동시에 연극을 같이 진행해서 아, 네, 그때 네. 그 당시 연극을 같이 진행해서 휴차 때는 이제 바로 대학로로 연극을 하러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혼자 남은 사위의 마음을 절실히 느꼈었어요. 오히려 진짜로 연기하러 가버린. 가버리고 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나만 해인사 2번 가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같이 담배 필 사람도 없고. 강성호 배우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 사실 뭐 2번 갔지만 저는 한 번 해인사를 한 번 가고 한 번 핑크 뮬리를 이제 손수 선생님과 함께 이제 구경 가고. 네. 네, 저희는 보통 다 그런 식의 일상들이었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장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던 게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리얼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 보조금 나누는 장면. 그 장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니즈가 되게 화기애애 보이더라고요, 집안이. 제가 본 가장 비극적인 그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던 뭐라 그러죠? 예, 염하는 장면 뒤에 제가 올해 본 가장 웃긴 장면이 같이 붙었어요. 진짜 감독님이 그 장면 접합시킨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연기를 한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도 있지 않을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장면을 저도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애드립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모든 게 다 대본에 적혀 있는 말이었고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그 숙소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대본을 두고 둥글게 앉아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되게 빠른 시간 내로 다들 숙지를 하시고 주고받았던 기억이 되게 하나의 연극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네. 받았습니다. 네, 다들 집안에서 디테일한 기억들이 또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좀 약간 추측을 해보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저쪽 끝에서 세 번째 줄 네.